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협회 사무총장 정봉조입니다. 온라인 행사 진행 관계로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철 협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발대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발대식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내외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철 우리협회 초대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관섭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천대학교 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혁 산양공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병주 JNC 건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섭 진성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용환 현대표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경희 성우테크노피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협회 회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가 결성되고 오늘 발대식에 이르기까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는 2020년 2월 20일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하였습니다. 5월 14일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협회장으로 한남철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7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8월 21일 협회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10월 1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사무실에 입주하여 협회 사무를 시작하였고 오늘 12월 11일에 우리 협회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강성습 과장님이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로안전시설 산업 종사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예비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대식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한남철 초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현재 도로 총 연장이 약 11만 킬로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교량 건설 기술뿐만 아니라 BIM 기반 건설, 디지털 뉴딜과 결합한 CITS 확대 등 도로의 건설과 유지, 운영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발대식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도로의 위상과 맞물려 도로안전시설 산업계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 의미가 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로안전시설도 고유의 안전기능 향상과 더불어 IoT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 등 디지털화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수적이며 이에 도로안전시설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본 협회의 출발은 매우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하며 협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 안전이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도로 안전 시설의 탈바꿈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새로운 비전을 선도하시고 도로 안전 시설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의 창설에 노력해 주신 한나철 회장님과 협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계에서 우리나라 도로교통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명지대학교 김홍상 교수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홍상 교수님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온라인 발대식에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김홍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어려운 기업 환경 하에서도 회원사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결과로 이런 자리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로시설교통안전산업협회는 그에 맞는 정책 개발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청 이런 산학 연관 기반의 공동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교통안전시설 개발하시거나 생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로는 이분들 회원사들이겠죠. 이분들께는 각종 학계, 연구계 이런 분들과의 접촉이나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학계나 연구계를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번 협회에서는 각종 학회, 도로학회, 교통학회, 도시계획학회, 건축학회, 디자인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섭을 하시고 회원자 여러분들과 상호 연계 또는 적극 이렇게 참여해서 협업 체계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시설 제품을 생산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껏 만나본 또 어려움이 이렇게 관공서를 접촉하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는 좀 어려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이 협회에서 이 튼튼한 대리인 역할을 해주겠다니까 그 역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고가인 충돌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도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터미널 이 약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 역시 협회에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 이거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획득을 위한 협회의 대처도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이 회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것을 도와주려는데 이 협회는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 아주 핫한 주제죠. 자율주행 공유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진취적 행보를 회원자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하니까 이것 역시 기대가 되는 바에 큽니다. 이 모두가 이 산학, 학연 이 모두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잘 결실을 맺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 무궁한 번창과 한국도로시설 안전산업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도로안전시설 지침 재개정과 도로안전시설 개선 연구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간섭 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30여 년 정도 도로안전, 특히 도로안전시설 관련한 그런 지침 정립 연구를 해왔고요.
그동안 많은 그 회원사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협회가 발족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회원사와 또 도로 안전의 발전,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는 축사보다는 축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초대 회장님이신 한남철 회장님께서 네 분과 온라인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초대 회장 한남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협회가 태동해서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당초의 출범식 행사는 모든 회원사와 회원님들 그리고 초청 인사를 모시고 멋지게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다시 정점의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리의 출범식도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탄생하듯이 우리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부모인 국토교통부의 품에서 태어난 신생아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생아에서 청년, 성인의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아무래도 신생아 단계인 지금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인 국토교통부와 형제, 자매, 이웃, 친지 역할인 회원사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먹고 성장한 저희 협회는 빠른 시일 안에 급속 성장해서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도로공사에서도 마지막 공정인 안전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시설과 관련된 본협회가 창립, 출범하게 돼서 모든 회원사와 회원님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협회 창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님, 강성습 과장님 그리고 도로시설안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사와 회원님 여러분,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저희 협회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로안전시설도 바뀌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변화된 일을 우리 협회가 주도하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가 태동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회원사와 국토부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 세모에 코로나 걱정 없는 행복한 셈이 되시고 각 가정에는 웃음과 행복이 넘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장님이 인사 말씀을 드린 동안 그 음량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해서 들으신 분들이 좀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다시 음량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발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가천대학교 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허 교수님은 안전연대 사무총장,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 국토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허욱입니다. 현재 제가 대학에서 이 안전 쪽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안전 전문가를 제가 배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석박사를 또 교통안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론, 교통정책론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도로시설 안전산업협회 창립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 창립된 협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안전에 어떤 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짧은 특강인데요. 제가 짧은 특강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우리 회원사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하나 조금 과히 좋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살면서 이 번개 맞아서 죽거나 부상당할 확률이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최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 한번 치면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맞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1년을 살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 당했다? 끔찍할 겁니다. 저도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금 이 경찰청 통계는 30만 2, 3만 명밖에 안 되지만요. 1년에. 이 보험사 통계는 190만 명이 육박합니다. 이 교통사고 내놓고서 이 보험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고죠. 그러나 이 경미한 사고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잘못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무려 1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나눠 보면은 한 6, 7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1년간 한 평균 27명당 1명꼴로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야지만 뭔가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할 텐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야지만 이런 쪽에 교통안전에, 교통시설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할 텐데 이런 심각성의 인식이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부족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교통사고 심각하다. 심각하고 나 자신 우리 가족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회자께서 안전연대 사무총장의 직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전에 관련된 24개 시민단체 연대 모임에 제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교통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써라 라고 해가지고서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반대하죠. 그래서 저희가 언론 쪽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정말로 힘들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라는 쪽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는 그 최소한 교통범칙금만이라도 교통사고에 써라 해가지고 그 당시 한 5천억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뭐 한 4천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 교통범칙금 플러스해서 순증을 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획예산처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우리한테 졌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사고방에 써라 해놓고서 기존에 4천억 이상 주던 거를 안 주는 겁니다. 그 돈으로 대신해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교통사고 예방에 쓰는 예산이 한 1조
6조 7천억 엔입니다. 한 17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 주승용 의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도대체 한국의 교통안전 예산이 얼마나 되냐라고 해가지고 국토부, 경찰청 뭐 다 자료 받아봤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집계로는 1년에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로는 1조 4천억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한 4천억 쓰더라고요. 4천억도 사실 또 뭐 제대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보통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만 대당. 일본은 지금 0.3명, 0.4명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교통사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거기에 교통벌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돈 합하면은 1조 한 4,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은 당연히 교통사고 예방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한번 이 교통범칙금 과태료하고 이걸 전액 사고 예방에 쓰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싸워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이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경찰청에서도 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액 사고 예방에 써야 되는 것에서 공감을 하고 결국은 이 교통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경찰청인데 경찰청에 그런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거 좀 꼭 다시 한번 이 학계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가지고서 사고 예방에 쓸 수 있도록 좀 한번 법 개정을 또 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법을 개정하려면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을 죽어 있는 걸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살리고서 그 안에 수입 개정에다가 교통범칙금, 교통벌금까지를 수입 개정으로 잡아넣어야죠. 잡아넣어주고 그거를 다시 교통사고 예방에 쓰도록 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한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이런 교통안전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 이제 주승용 의원실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또 추진하려고 했던 게 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이 있어요. 요게 지금 한 14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재원은 교통세죠. 휘발유세.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10% 정도는 교통안전 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개정에 보면은 도로 개정, 철도, 해운, 항만, 광역관리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 가지고 우리 도로 깔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한 10% 정도는 교통안전 개정을 둬 가지고서 뭔가 이런 쪽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별도의 재원을 만들자라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번번이 조금 이제는 이 시행이 안 됐는데 저는 이것도 적극 한번 이제 같이 우리 협회와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뭐 협회의 수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적극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스쿨존 개선 사업에는 그동안 돈을 많이 사용했죠. 그 돈을 많이 우리가 그동안 쓰는데 제가 기여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2003년도에 세이프 키스 코리아라고요. 국제 어린이 안전단체에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안실련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서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문가로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3 정책을 잘 펼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3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듀케이션, 교육, 엔지니어링, 안전시설, 또 엔포스먼트, 단속이죠. 법제도 단속.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해주고 스쿨존에 지금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말로 무늬만 스쿨존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 또 세 번째는 청와대 안에 어린이 안전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린이 안전은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좀 아까 허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다 세 가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어린이 안전 점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 단장은 영부인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또 스쿨존 예산이 바로 한 1,50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0억, 1,600억, 1,800억, 거의 한 2,000억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스쿨존 개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서 정말로 많이 고쳐져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2003년에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그때 5년간 이 청와대 어린이 안전 그 비상임 비서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참여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참 많이 바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또 10월 1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의 대방초등학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하고는 행사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좀 했어요. 이런 체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감성적이셨죠, 이분이요.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교육부 총리가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교육부 총리를 딱 막 정말 짜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교육을 교육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통안전 교육 이런 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어 산수 잘해봤자 뭐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한순간의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러면서 정말 또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허기한테 잘못 보이면은 대통령한테 잃는다. 이래갖고 제가 정말로 많은 걸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명당 1명꼴로 교통사고로 사상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각성을 정책하는 사람도 좀 이해를 하시고서 이런 쪽에 예산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낙연 당 대표님이죠 하고 좀 한번 간담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수들 한 10몇 명 이렇게 했고 또 뭐 제 자리가 또 이렇게 이낙연 대표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저는 뭐 안전 쪽으로 참여했고 어떤 분은 복지,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갖고 저는 뭐 안전 쪽 제가 이제 인사말 각자 1분 소개하고 그다음에 전 이낙연 대표님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이낙연 대표님이 첫 마디가 안전이었습니다. 제가 총리하면서 정말로 안전 쪽에 신경 많이 썼다. 제가 기억이 아주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바로 말을 껴들었죠. 말을 껴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이렇게 지금 취약하다 교통 이런 걸 얘기했고 앞으로 정말로 안전에 대한 조직 예산 대폭 늘리셔야 됩니다. 늘려서 우리 사회를 전부 더 이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얘기했고 이분도 충분히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뭐 민주당의 대표님 만나고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누구 만나면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또 저희가 이 국회 쪽의 네트워크, 제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국회 쪽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만합니다. 만만해요. 가장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분들은 이 국민의 표로 움직이다 보고 제가 또 뭐 어린이 안전학교라든가 뭐 초등학교 돌봄교사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의 시민단체를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우리 오늘 창립된 우리 협회와 또 뭐 우리 이런 쪽에 안전 관련된 교수님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좀 우리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한국의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해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뭐 삼성전자에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정말로 아무런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시설 만들으셔가지고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기법들 이 개발도상국에다가 적극 확산시켜가지고서 우리 개도국 또 전 세계 어떤 그런 쪽에도 우리 교통사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협회가 좀 적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어쨌든 미력하지만은 저도 힘닿은 데까지 적극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도로시설 안전산업협회 창립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과 그리고 도로 교통 안전 향상, 도로 안전 시설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한 교수님의 고언 감사드립니다. 허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든지요.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세 가지를 건의해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세 가지를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많이 시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와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스쿨존 개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대통령으로 가서는 계속 줄더라고요. 예, 계속 줄고 또 뭐 아주 완전히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저도 이젠 뭐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상금 비서관 했고 또 현재 대통령이 또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건의를 제가 했고요. 특히 소병훈 의원이 이 광주에 계신 소병훈 의원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젠 이 국회 어린이 안전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어린이 안전 쪽에 적극 역할을 해달라 했고 또 소병훈 의원님이 적극 참여하셨고 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를 한번 스쿨존의 어떤 이런 모범 도시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쪼그라드는 예산을 또 많이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나서두면 되지만은 국회의원분들도 적극 찾아뵙고서 하면은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적극 추진하시면은 자칫 우리의 뭐 수익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열악상 비교하면서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뭐 적극 또 제가 앞장서서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꼭 근데 필요한 지금 일이죠. 지금 보면 스쿨존 사고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력한 대책도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은 별로 지켜지고 발전된 게 별로 안 보여요. 자꾸 사고는 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만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자들, 보행자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좀 생각한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단은 제가 어린이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당신 사고 예방에 동참해라라는 것보다는 어린 손주, 뭐 할아버지 할머니면 손주로 또 아버지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데려가고 신호도 없는 그래서 가다가 그 8톤이 넘는 트럭이 그냥 쳐가지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그 엄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유모차가 가는데 그를 양보를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까?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전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어린이 예산 또 운전자들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통범칙금, 벌금 최소한의 그 정도 예산은 우리 교통사고 예방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또 어린이에 관심이 많는 부모, 조부모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만 더 저는 끌어들인 요인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극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론 시간은 아닌데요. 뭐 우리 김혁 부회장님께서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직업별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애 주기형 교통안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생애 주기별로 단계별로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해서 곧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 교수님 중간에 강의도 좋으셨고 또 중간에 나온 질문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도로안전시설협회 회원증과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협회 회원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김진섭 진성산업 대표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김진섭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회원증 진성산업 상기 업체를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회원사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장 한남철. 네. 네, 옆에 꽃다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협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표로 권경희 부회장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임명장 권경희 귀하를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네, 축하 꽃다발을 전달을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한남철 회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협회 발대식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주신 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내외 협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직은 협회의 초창기라 위급한 점도 많겠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과 도로안전시설 산업 발전,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우리나라 도로 기술 발전에 우리 협회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과 우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국토교통부 강성석 과장님, 도로시설안전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발대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